안녕하십니까, 백산입니다.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자 축월의 임계수 사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자 축월은 수왕지절입니다. 해월이든 자월이든 축월이든 이런 계절에서 태어난 임계수 일가는 이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수기운을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불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관성인 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불과 나무로 사주를 중화를 하게 되는데 중화용신의 네 가지 유형 중에 제1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반드시 불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A명조에서는 축월의 계수가 월간의 정화가 있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목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바로 연간 간목이 있고 시간의 을목이 있습니다. 천간이 화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식신과 상간에 해당되는 간목과 을목이 편제에 해당되는 정화와 목화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조건은 지지에 화목의 오행이 잘 발달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 명조에서는 연지 오화가 있고 일지 미토가 있고 시지 묘목이 있습니다. 비록 미토가 월지 축토로부터 충을 받고 있으나 이것은 오화나 묘목이 없을 때는 외통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지지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비록 충미충이 있다 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축토와 자수를 만나서 연지와 일지가 동시에 손상되지 않는 한 지지는 비교적 튼튼한 중화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를 본다면 전형적인 식신생재격의 사주입니다. 오행은 목화상생을 하고 이 사주가 목이 식신과 상관이고 불이 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목해서 전형적인 식신생재격의 구성을 갖춘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A명조의 주인공은 천억에 가까운 수백억 대의 재산을 축제한 사업가의 사주입니다. CCTV와 관련된 제도업의 붐을 타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런 구성이 매우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명조를 보면은 해월의 계수가 월관과 시간의 정화라는 편제를 두고 있고 또 이 정화 편제는 지지에 사화의 건을 두고 있는데 비록 이 사화가 해수로부터 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간에 있는 정화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 정화를 받쳐줄 수 있는 지지에 건이 되는 사화가 편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지나 시지 또는 일지에 임목이나 또는 오하나 미토와 같은 또는 묘목과 같은 화목오행이 들어온다면 이 정화는 매우 든든한 건을 둔 덕분에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하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정화가 아름답기는 하나 정화 편제가 아름답기는 하나 건이 부실한 사주다. 이 시명조는 직업은 비록 판사이지만은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해서 판사라는 전문 직종을 얻었지만은 경인대운에 임목의 운이 와서 인신사해 원국의 지지와 운에서 인신사해의 충을 일으키는 그런 대운에 정인의 운을
같이 왔습니다. 정인의 운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운 안에 계사년이 되는 해에 계수는 비견의 운입니다. 이 사화가 사해충을 하고 대운에서는 인신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아주 소란하게 인신사해충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사주 구성이 좋고 또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전문직 종사자이면서 불구하고 부부 문제가 일어났을 것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신인 정화 편제에 건이 부실했고 또 희신이 없는 사주입니다. 목이 전혀 없는 사주입니다. 해중 간목이 있지만은 희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주가 지나치게 완벽성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좋아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같이 사는 배우자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분은 같이 결혼 생활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분입니다. 그 점이 성격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은 희신이 없고 천간에 있는 용신의 건이 부실하다는 이런 문제도 같이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명조를 보시겠습니다. 해월의 개수가 이번에는 용신인 불도 없고 희신인 목도 없습니다. 해중간목은 물에 잠겨 있는 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혹자는 일행덕기격 비슷한 모습을 천간에서 드러내고 있고 물론 금이 있습니다만은 또는 수기운으로 사주 전체가 천간에서 드러나 있다고 해서 윤화격이라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해자축월의 개수가 불을 원국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도 없고 희신도 없는 이런 사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여자분인데 화류계에 종사하는, 그러나 화류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생활고로 가정 형편의 어떤 문제점으로 성장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쪽은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후자에 해당되는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자체를 아주 엔조이하면서 사치스럽고 또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즐기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전혀 불평불만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평생을 두고 봤을 때 불의 운을 만나거나 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용신의 운을 만났더라 하더라도 사주에 있는 천간에 비견이 가서 그대로 용신인 재성을 극해버립니다. 그러면 불이 용신이 아니고 다른 게 용신이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신이 극을 받든 합극을 받든 그대로를 두고 보는 것이 중화용신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살아가면서 말년이 매우 고독하거나 또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는 이와 유수한 사주가를 보았을 때 모두 이런 사주는 윤락가에서 있는 여자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가정주부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무탈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목격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읽어내는 것이지 사주를 갖고 단식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판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판사였다 하면은 지나친 비견성을 갖고 있고 해서 지나치게 자기 본의의 성정을 가진 결과 조직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오행이 지나치게 금수 기운으로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이나 또는 사고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할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극단적으로 같은 날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사주는 환경을 읽어내는 것이고, 인간은 그 환경을 개척하면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문제나 직업적인 문제, 심지어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조차도 사주 외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은 배우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말년에는 자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는 1인 개인만 두고 사주를 푸는 것은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은 또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살아가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고 사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해자축월의 임계수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해월이든 자월이든 축월이든 불을 필요로 하고 불을 돕는 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은 아무리 불과 나무가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화목이 용신일 경우에는 지지에서 임묘사오미술이라는 화목 오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중화가 된다는 것은 용신과 희신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묘월의 임계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